그 여당의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막 흔들다가 그것이 반헌법적이다라는 지적을 국민들로부터 매우 심하게 받으니까 그 비난에 시달리니까 이제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를 마치 가해자인 듯 몰아가는 행태는 저는 이 신성한 국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이런 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동료 의원들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신대행님, 온라인상 성범죄 유포 행위가 여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일명 목사방이란 다단계 조직 성범죄로 23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성착취는 물론이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만 96명에 달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대부분이 10대, 20대로 사회적 경각심이 참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근절되지가 않고 유포행위가 계속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폐쇄적인 공간에서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범죄라는 인식 같은 그런 부분도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그다음에 해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단속이나 수사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 예.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다음 상임위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따끔하게 그동안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이라는 분이 미성년자 음란물이 버젓이 공유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방치하고 그곳에서 심지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난 논란입니다. 행범방이란 멸칭까지 붙었는데요. 해당 커뮤니티에는 2,000여 건의 불법 음란물이 게시 및 유통됐고, 문 재판관께서도 당시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대행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 보도를 자세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온라인 카페에서 불법 음란물, 심지어 미성년자 음란물까지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 아닙니까? 관련 사항은 제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좀 사항 파악을 한 다음에 지금 제가 아직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대행님께서는 그러면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계셔서 N번방 이후 목사방까지 나온 이 상황을 방치하고 계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카페에서 수년간 음란물이 소비되는 동안 알면서도 묵인해왔다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네. 만약 대행님이 졸업하신 카페에서 대행님이 거기 회원인데 이 같은 글이 유포됐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굉장히 제가 그 피해 사실을 알고 나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일상생활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습니까? 일단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지원이라든가 그 삭제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이 계속 유포될 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셨겠죠. 네. 그렇게. 문 재판관께서 급히 자신의 게시글과 댓글들을 삭제했지만 그 증거들은 남아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질의 중에 이현희 의원님 질의 중에 SNS 하시냐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죠. 예. 혹시 친구들이 동창들이 이렇게 뭐 반갑다고 카톡방에 초대를 하면 아이고 여기서 뭔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면서 얼른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안 한다고 말씀드린 건 네. 주기적으로 어떤 뭐 소통을 위한 음. 그런 공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활동하고 그러니까 있단 친구들이 부르면은 그냥 들어가 있죠. 특별한 게 말이에요. 제가 아니면 그리고 그렇죠. 주기- 예, 정기적으로 그러다가 적극적인 나중에 그런 거는 뭐 좀 불필요한 일이 그 내부에서 벌어지면은 보통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양해를 구하고 카톡 나오거나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고 저는 네. 다른 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제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그 강제로 부릅니다. 단체 카톡방도 부르고 텔레그램 방도 부르고 불러서 동창회라고 반갑게 이야기 나누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안에 어떤 게시물들이 올라오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에 대해서 일종의 저 역시 불필요하고 올라와서는 안 되는 불법 게시물들이 올라왔을 때 제가 미처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를 가해자로 본다면은 만약에 차관님의 경우는 동의하십니까? 차관님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혹은 텔레그램 방에 불법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다거나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관님을 범죄자로 본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그렇게 그 예시를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이 경찰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방관하셨다라는 의혹이란 부분에 네, 대한 그렇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짧게 그래서 답변해 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방관했다는 이거 그 어려운 문제가 의혹인데, 아니었어요. 그거를 뭉뚱그려서 제가 만약에 이제 방관했다라는 의혹이 있고 저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소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 건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수사 뭐 하신다는 그렇죠. 말씀을 이게- 하셨으니까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당사자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를 한 거고요. 저는 이 문제를 그 여당의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마구 흔들다가 그것이 반헌법적이다라는 지적을 국민들로부터 매우 심하게 받으니까 그 비난에 시달리니까 이제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를 마치 가해자인 듯 몰아가는 행태는 저는 이 신성한 국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이런 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동료 의원들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